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후배들 또 제가 전문적인 경영CEO를 하면서 회사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음악 작곡가하고 프로듀서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도 작곡하고 프로듀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또 프로듀서 후배들이나 작곡가 후배들이 나한테 조언을 구할 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성공의 시작이 되고 나를 과신하거나 왜곡되게 바라볼 때 실패의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제가 이제 지금 딱 보면 얼굴이 동그랗고 이렇게 좀 후덕하니 좀 이렇게 인상이 좋아 보이고 하고 있었지만 제가 가수로 조성모 씨랑 이제 같이 뭐 또 최근에 나온 뭐 정재욱 씨, 조성모 씨 이렇게 같이 음악을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지 않았나. 왜냐면 저는 그때 제가 조성모 씨보다 좀 더 잘생긴 줄 알았고 조성모 씨보다 조금 더 노래도 잘하는 줄 알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조금씩 다 부족하더라고요. 키도 좀 더 작고 얼굴도 좀 더 동그랗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어쨌건 그때 당시에 좀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나에 대한 좀 과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왜 나는 저 친구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난데 내가 잘 못할까? 근데 나를 내가 자신이 잘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그런 계기가 제가 이제 사실 신앙을 가지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제가 오늘 주제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를 제대로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저는 집에 온통 한 몸에 기대를 받고 자랐어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똘똘이라고 해서 되게 총명하고 이렇게 좀 지혜로운 친구들, 좀 장래성이 있는 친구들한테 붙여주는 그런 별명 똘똘이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쭉 중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저 친구는 참 무엇을 할까 어머니의 그 기대를 받고 그러나 제가 이제 뭐 고3 때 잠깐 한눈을 팔고 이성의 눈을 뜨면서 공부는 아닌 엄하게 이제 음악의 길을 가게 됐는데 또 음악의 길을 가서도 또 제가 또 난 남들보다 뛰어난 가창력과 외모와 완전히 스타가 될 수 있는 걸 모든 걸 겸비했구나.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목받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조성모 씨 부르려고 했던 투의 분을 제가 밑에서 하던 그 이경섭 씨 작곡가께서 저한테 주었던 노래인데 제가 그 노래를 다 녹음까지 끝내놓고 사실 조성모 씨가 부르게 됐을 때 아니 내가 훨씬 더 나은데 이건 진짜 운이 나빠서 정말 조성모 씨가 히트를 치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원망밖에 사실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저를 제대로 바라보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에 대해서 노력이 없어요.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오버페이스 하게 되고. 사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성공의 시작이 된다. 첫 번째 자르기를 바라보게 되면 자기 약점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로 따지면 저희 2002년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와서 제일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뭐가 제일 잘하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체력은 뛰어나나 기술이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와서 반대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술은 뭐 양발을 다 사용하고 잘할 수 있는데 오히려 체력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우리 스스로를 잘 못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걸 제대로 보게 되고 그 약점을 보완하게 되면서 결국 축구가 저희가 4강까지 올라가는 그게 됐잖아요.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뭘 잘할 수 있고 제가 어떤 부분에 뛰어난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고 나 스스로 나를 과대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점이 되어지는 부분을 하거나 제가 장점이 되어지는 부분을 극대화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 환경 탓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제일 깨우쳤던 것 중에 하나가 저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렇게 가수에서 노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노래는 잘했어요. 일반 사람보다는 잘했어요. 그리고
뭐 노래한다고 그렇게 오래 했는데 뭐 음악적으로 너무 못하진 않았어.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최근에 그 MBC 뭐 라디오스타에 잠깐 나가서 토크하는 건 정말 잘했는데 그때 투앱은 원래 불렀었으니까 불러달라고 해서 불렀는데 정말 못 부르겠더라고. 떨려서 토크할 때 하나도 안 떨렸는데 그래서 역시 난 가수의 재질이 없었구나. 노래하는 거를 무대에서 한다는 거는 좀 재질이 없었구나. 자질이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제 약점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좀 그런 쪽에서도 잘할 수 있는 좀 재질이 무엇인가. 근데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근데 음악을 노래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작곡을 하게 되고 프로듀싱을 하게 돼서 전반적으로 음반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그 가수를 메이킹하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훨씬 더 잘 어울렸어요. 왜냐면 저한테 또 장점이 있었거든요. 남에게 그러니까 좀 쉽게 사람을 리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촉이 좋다고 하죠. 뭐 좀 뭘 보면은 금방 저만의 좀 새로운 것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잘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가수했던 경험도 또 좋은 경험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프로듀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저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계속 노래에 계속 그 집착하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정말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약점을 보완하기 시작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 최선을 다하게 돼요.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건 자기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사에 노력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뭐 어떤 무슨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뭘 하면 뭐 대학생이 뭐 중학생하고 하면 힘 별로 안 들이잖아요. 뭐 같이 뭐 야구를 하던 무슨 뭐 게임을 하더라도 대충 하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상대가 너무 이제 쉽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매사에 어떤 일을 하던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러면 또 자기 발전이 생기는 거고 자기 약점도 보완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쉽지가 않게 돼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객관적으로 본다, 거의 쓴말로 들리거든요. 거의 부부의 싸움을 하는 거에 대부분 중에 하나가 서로의 단점 지적질 아닌가요? 뭐 이렇게 당신은 뭐 당신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같이 사는 그 상대 배우자만큼 자기 장단점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 하는 말 마누라 얘기를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단점을. 그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정말로 잘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뭐 가수로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제가 봐봐요. 저는 스포츠를 잘 못해요. 스포츠를 잘 못해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깨우치지 않고 계속 그랬었어요. 원망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투앱은 조성무 씨가 나오자마자 제가 스타가 된 이렇게 과정을 보면 나오자마자 얼굴 공개가 됐어요. 이건 얼굴이 못생길 줄 알았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네. 확 저기가 됐어. 그리고 또 모 이소라의 프로포즈 하는데 나와서 얼굴이 공개되면서 완전히 와 정말 잘생겼구나 못생기지 않았어. 그 뒤에 그 친구가 나와서 드림팀의 띵트를 계속 넣으면서 정말 그때 한 번 띵트 기록 갱신할 때마다 20만 장씩 더 팔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딱 바뀌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이소라의 프로포즈에 나왔어요. 역시 감출만한 이유가 있었어. 만약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5만 장이 줄었어요. 만약 그리고 나서 드림팀을 갔어요. 띵트를 하는 것마다 넘어져요. 쟤는 도대체 노래 말고는 하는 게 없구나. 저는 아마 계속 있다가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내가 저걸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저 친구한테 저런 장점이 있었으니까 정말 저렇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를 돌아봤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건 제가 얘기하지만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나의 나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잘하는 점이 다 있어요. 내가 뭘 잘할까? 그때부터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내려놓으면서 갖고 있던
거칠 애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어느 곳에서든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쪽이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 분야예요. 왜냐하면 많은 슈퍼스타 연예인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왜냐면 나는 내 돈으로 거기 좋은 곳에 가지 않아요. 내 돈으로 명품 옷을 사 입지 않고 내 돈으로 그렇게 대접받지 않지만 그들과 같이 스텝으로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들과 같은 줄 알게 돼요. 왜? 저는 그걸 준비하니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마치 근데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더 못 보게 돼요. 연예인을 지망하는 친구들 중에서 너무나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요. 대부분 환경 탓을 해요. 회사를 잘 못 만나서, 기회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될 그릇은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좀 스타가 되어지는 분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못 알고 과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한테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를 제대로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나는 필드에서 나가서 직접 노래를 하고 가수를 하는 것. 왜냐면 그때는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가수를 할 때 뭐 스케줄이 한 달에 한 몇 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있다가 평생 노래를 그렇게 잘하다가 무대만 올라가면 그렇게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전날 뭐 컨디션 조절이 안 돼 있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전 근데 또 노래할 때가 되면 그렇게 떨렸어요. 말을 할 때는 하나도 안 떨렸는데 그냥 전 가수를 하면 안 됐었죠. 노래는 곧잘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직 제대로 날 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도 곧잘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듀서나 스텝으로 가수들을 가리키는 부분을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보컬 디렉팅을 하고 노래했던 경험으로 그것들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한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저희 회사가 뭐 직원들도 뭐 몇백 명이 있고 또 상장한 회사이고 해서 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여기까지 왔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없었어요. 제가 뭐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아까도 얘기하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뭐 얘기를 했겠지만 저희 대표팀을 맡고 나서 정말 4강을 생각했을까요? 뭘 처음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별리그 통과겠죠. 16강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후 다음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은 이렇게 있는 큰 꿈보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 자신을 보기 시작해서 제일 처음 했던 것, 제가 한 달에 일주일 아니면 작전 기도를 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내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5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10명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곡을 쓰고 있는데 이 곡이 타이틀곡이 아니어도 100만 원이라도 저 가수한테 데모를 넣었으니 이걸 채택이 돼서 곡을 팔 수 있게 해주세요가 제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기도 제목이에요. 10몇 년 전에. 저한테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특별한 큰 꿈이나 비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대신 그것에 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 전에 무명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그렇게 조성모 씨도 잘 되고 무슨 사람들이 다 주위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마치 내가 그들과 어울리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나도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처럼 그냥 거칠애로 살았던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서 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면 제가 잘할 수 있고 없는 거에 대해서 확연히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되니까 그걸 잘할 수 있게 되니까 곡이 조금씩 하게 되고 학원생이 조금씩 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에서 프로듀서가 됐어요. 프로듀서 할 때 다른 프로듀서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우 열심히 했어요. 제가 프로듀서 한참 할 때는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곡을 쓰고 녹음을 하는 생활 반복에 31일이면 31일을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한 녹음실 스튜디오를 제가 다 렌탈을 해서 그 가수들 프로듀싱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한테 프로듀서로서 어떤 기반이 다져지고 나니까 사실은 저한테 그 다음 스텝, 제가 제 회사를 통해서 제가 기획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수를 만들려는, 회사를 하려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비전을 갖게 되면서 저는 사실은 대학교 때 사실은 밴드로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작곡가하고 가수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좀 트렌드하게 했던 것 중에 R&B 이런 발라드였어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SG 워너비 뭐 이렇게 있고, 제가 SG 워너비들한테도 곡을 주고 그 앨범들에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잘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 작곡가니까 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락을, 밴드 음악을 기본으로 한 음악들을 많이 듣고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회사를 처음 할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것도 제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하면 트렌드에 맞는 가수를 키우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하자였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음악. 타사에서 다 뭐 힙합이든 댄스든 잘할 수 있으면 난 뭘 잘 알고 나한테 맞는 옷이 뭘까? 여서 시작을 했던 게 밴드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스타성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밴드를 조직하자. 그래서 FT 아일랜드라는 팀이 나오게 되고, 그게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됐죠.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그 전부터 저를 보고 제가 뭘 잘할 수 있고 어떤 색깔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제가 회사의 시작점을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망한다고 했거든요. 야, 말이 돼? 그냥 저기 하는 걸로 댄스 팀을 하면 되지 뭐 굳이 왜 밴드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였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회사가 만들어진 지 사실 10년 차예요. 10년이 됐어요. 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 CN블루도 데뷔해서 좀 잘하게 되고 AOA도 잘하게 되고 또 이렇게 회사가 많이 성장하게 됐는데, 모든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본인 스스로와 그 일에 관해서 왜곡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그게 결국은 겸손함을 통해서 매사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고, 결국 그것들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 뒤에 가서 큰 비전과 꿈을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성경을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잠깐 제가 묵상을 새벽 예배를 갔다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늘 정원에 자기가 이룬 왕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자기의 이룬 것에 대해서 흡족해하면서 이렇구나 이러고 있을 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과 지혜를 다 잃고 되게 한 고난 가운데 몇 년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한 3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회복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나라를 잘 이끌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말했던 나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뭐에 대한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사실 저한테도 요즘 많이 되묻는 질문이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일어났던 그 왕궁 하늘정원이라는, 그 하늘정원이면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기둥도 이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늘을 위해서 바라보는 이런 정원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죠? 거길 바라보면서 본인이 이룬 왕국에 대해서 흐뭇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요즘에 사실은 되게 많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면서 차 안에서 오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제목이 내가 늘 평소에 생각하던 이 생각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서 저 스스로한테 요즘 되게 많이 묻는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십몇 년 전에 처음 만나서
아 내가 되게 부족하고 내가 진짜 보잘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마치 연예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허영기 많고 그렇게 거칠에 많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왔을 때 여기까지 세워졌는데 지금 나는 어떻지? 내가 혹시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오늘 말하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나를 과대포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야, 좋은 엔터테인먼트 대형 기획사의 대표, 되게 비전이 많고 꿈이 많고 원래부터 치밀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있었던 나, 프로듀서로서 정말로 뭐 자기 색깔만을 낼 수 있고 앞서 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재능, 뭐 사업을 하는데 뭐 혹여나 나를 지금 좋은 포장지나 리본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과대포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제가 저를 또 과대포장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아마 저도 실패의 시작이 되겠죠. 그러지 않으려고 사실 노력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정도의 능은 어느 정도인지 항상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인들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혹시 자기를 잘못 왜곡되게 봐서 못하는 부분이나 부족한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약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들로 나중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거라고 사실은 믿어요.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나의 약점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가서 다시 한번 내가 강점이 된 부분 또 무엇이고 약점이 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드린 이런 주제들로 해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 사는 김현정입니다. 아, 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돌아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성모 씨랑 같이 하다가 조성모 씨가 투애분으로 뜨고 제가 제 앨범을 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술만 마시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운도 없이 쟤한테 저 곡을 안 줬었으면 뭐하네 뭐하네. 그러고 있을 때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되게 신앙적으로 매일 새벽 예배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한번 얘기를 하시면서 평생을 널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하라는 말에 제가 어머니 소원 드리려고 사실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아니면 못 만나면 안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일주일간 새벽 예배를 되게 열심히 갔어요. 나 이래서 왔고 나는 쫄딱 망했고 나는 정말로 그래서 맨날 술만 먹고 이러고 있는데 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나온 거에 대해서 나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꼴값을 떨었구나. 연예인 가수 한다고 하면서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와이프랑 연애를 했거든요. 와이프랑 연애를 했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머 세상에 무명 가수 1년에 한 스케줄 두세 번 있는 가수가 뭐 저렇게 무슨 뭐라 그럴까 연예인처럼 행동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우리 와이프가 참 꼴값을 떨었구나. 내가 음악을 한다고 하고 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 뭐예요?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꼬치가 하고 있으면서 나 나름대로 연습한다고 연습은 좀 하지. 내가 그 시간에
좀 더 나를 정확하게 보고 했었다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고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잘할까?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쳐야지. 그리고 근데 내가 노래를 했었으니까 정말 잘할 수 있게 뭘 잘할까? 보컬 디렉팅이나 이런 거 사실은 가수들이 노래할 때 막 안에서 노래하면 뭐 그런 거 많거든요. 뭐지? 작곡가들이 이런 거 잘 못하는 경우 많아요. 뭐냐면 이 부분이 틀렸어 잘못해 그러는데 다시 해 이런 경우 많아요. 뭘 틀렸는지 잘 모르고 계속 다시 하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노래도 해봤고 그런 설명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꾸 막 음이 다운되고 이렇게 있는데 너 자꾸 몸에 되게 많이 힘들어가는데 너 지금 뭐 이렇게 연애할 때 뭐랄까 나 아주 되게 기분 좋게 해서 걔가 이 가수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보컬 디렉팅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더 잘 맞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저 바뀌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해가 좀 가세요?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건가요? 네. 짧게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두서없지만 이렇게 드렸던 이런 얘기들이 또 여러분들 삶에서 좀 삶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모든 주위에 그런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